곱게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 5가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나이가 들어도 굳건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계절처럼 삶의 단계마다의 변화를 받아들여라. 물이 바위를 부드럽게 다듬듯 시간과 경험은 지혜로운 마음을 만든다. 우리는 주변에 꼰대같이 잘못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신사처럼 곱게 나이 든 사람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꼰대일 수도 있습니다. 요새 마음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내가 참 잘못 살았었구나 하는 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이 들면 곱게 나이가 든 것일까요? 오늘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평범한 하루에 감사함을 느끼고 만족하며 지낸다. 탐욕을 부리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감사함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면 곱게 나이가 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때 작은 마을에 선녀 같은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혜로운 해라 불리었고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 감사함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혜로운 해는 매일 아침 새벽 이슬이 맺힌 작은 정원으로 나가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정원 가장자리에서 작은 새싹을 발견했습니다. 그 새싹은 특별한 것 없는 평범한 것처럼 보였지만 해는 그 속에서 삶의 경이로움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그 새싹에게 물을 주며 그 새싹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 그 새싹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해는 이 작은 기적에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해의 집에 모였습니다. 해는 그들에게 꽃이 피어난 이야기를 들려주며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 새벽의 고요함, 해가 뜨고 지는 것 같은 일상의 순간들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소중한 선물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마을 사람들 중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평화롭지만은 않아요. 어떻게 평범한 하루에서 감사함을 찾을 수 있나요? 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함을 찾는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감사할 것을 3가지만 찾아보세요. 그러면 곧 당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웠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하루하루가 사실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로운 해와 그녀의 꽃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이 평범한 순간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찾는 법을 잊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간단한 진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삶은 작은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순간들 속에서 찾은 감사함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말이죠.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평범한 하루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쁨을 느껴라.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 삶의 소소한 순간들의 감사함을 흘려보내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만족으로 이어진다. 나무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잎을 피우고 떨어뜨리듯 우리의 삶도 변화하는 순간마다 소중함을 발견하고 감사할 것이 많다. 2번째로 혼자 있는 시간을 필수로 만들고 재충전한다. 나와의 명상 및 대화 시간은 사람이 온화해지는데 필수 조건입니다. 나와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급하거나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나와의 대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어느 봄날 마을의 젊은이들이 소나무 할아버지에게 찾아와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소나무 할아버지는 그들을 인근의 조용한 숲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각자 조용한 장소를 찾아 명상하며
하루를 보내라고 제안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처음에는 이 조용한 시간을 어색해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소나무 할아버지의 조언을 따라 각자 자신만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점점 그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이는 강가에 앉아 물이 부드럽게 돌을 감싸 흐르는 모습을 관찰하며 자신의 마음도 이처럼 부드럽게 흐르게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젊은이는 숲속 깊은 곳에서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내면과 대화를 나누며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젊은이들이 소나무 할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할아버지와 나누며 이 조용한 시간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소나무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자신과의 대화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듣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요함과 평화를 가르치며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찾는데 도움을 줍니다. 바다의 깊은 고요함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듯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깊게 탐색하라. 나무가 조용한 숲속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듯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기반을 견고히 하라. 산이 구름 위로 솟아나듯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마음의 고요함을 높이 솟게 하여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라. 세 번째로, 나랑 안 맞는 관계를 억지로 가지지 않는다. 좋은 사람만 만나도 짧은 것이 인생입니다. 나랑 안 맞는 관계를 억지로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인연은 정리하는 것이 답입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조화로운 연못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다양한 물고기와 식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와 휴식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 연못에는 하나의 독특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물고기 비유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연못에는 두 마리의 물고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활동적이고 모험을 좋아하는 물고기였고, 다른 하나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선호하는 물고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두 물고기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활동적인 물고기는 항상 새로운 모험을 찾아 연못 곳곳을 탐험하고 싶어 했지만, 평화를 사랑하는 물고기는 조용한 연못의 한 구석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길 원했습니다. 결국 두 물고기는 서로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활동적인 물고기는 연못을 떠나 큰 강으로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끝없는 모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반면 평화를 사랑하는 물고기는 연못에 남아 조용한 생활을 계속하며 자신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다른 물고기들과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물고기는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이전보다 더 큰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우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각자의 길을 따라 자신에게 맞는 환경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나무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 토양에서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듯 우리도 우리에게 맞지 않는 관계에서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물이 자신의 길을 찾아 바다로 흐르듯 우리도 우리에게 맞는 길을 찾아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한다. 바람이 방향을 바꿔가며 가장 적합한 경로를 찾아가듯 우리도 우리에게 맞는 관계를 찾아 나아가야 한다. 네 번째로,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걸을 수 있는 안목이 있다. 젊었을 때는 사기꾼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런 사람을 걸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철이 안 들었다면 이런 사람을 구분해내는 능력이 부족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면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걸을 수 있는 안목을 길러내야 합니다. 옛날
멀고 먼 왕국에 현명한 정원사라 불리는 지혜로운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원에 비유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자신의 삶과 관계를 가꾸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정원은 다양한 식물과 꽃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행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국의 젊은 왕자가 현명한 정원사를 찾아와 자신의 삶의 해가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식별하고 걸러낼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현명한 정원사는 왕자를 정원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특별한 교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원사는 왕자에게 정원의 다양한 식물들을 보여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다시피 이 정원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각 식물은 서로 다른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일부 식물은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며 또 다른 식물들은 그늘에서 더 잘 자랍니다. 우리가 식물을 심을 때 그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정원사는 왕자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 잡초가 자라고 있는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잡초처럼 우리 삶에도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잡초들이 꽃과 식물의 영양분을 빼앗듯 부정적인 사람들은 우리의 에너지와 행복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잡초들을 주의 깊게 제거해야 합니다. 왕자는 정원사의 말을 깊이 새겨들었고 그날 이후로 자신의 삶의 해가 되는 사람들을 걸을 수 있는 안목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과 삶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정원처럼 가꾸어 나갔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왕국에서 가장 현명한 왕으로 자라났습니다. 숲 속의 나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만 잘 자라듯 우리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관계 속에서만 진정으로 번영할 수 있다. 물은 오염된 곳을 피해 깨끗한 길을 찾듯 우리도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바람이 때로는 먼지를 날리워 깨끗한 공기를 만들듯 우리도 우리 삶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들을 걸러내야 한다. 다섯 번째로 예민하게 굴었던 문제들도 이젠 그러려니 한다. 예전에 예민하게 굴었던 문제도 어른이 되면 부드럽게 넘길 줄 알게 됩니다. 40이 넘으면 남자는 좀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혈기로 예민하게 굴었던 문제가 있었다면 나이 들어서는 포용력을 가져야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평화의 정원사라 불리는 현명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 노인은 삶의 문제들을 예민하게 대하지 않고 그러려니 하며 받아들이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노인의 정원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있었고 각 식물은 자신만의 시간에 꽃을 피우며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정원의 한 구석에는 특별히 아무리 노력해도 자라지 않는 꽃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꽃이 왜 피지 않는지 노인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노인은 항상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인내와 수용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이 제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에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폭풍이 지나간 후 놀랍게도 그동안 피지 않던 꽃이 아름답게 꽃을 피웠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노인에게 달려가 그 비밀을 물었습니다. 노인은 평화롭게 대답했습니다. 바람과 비는 이 꽃에 필요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문제들도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데 필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며 자연의 흐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노인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작은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고 삶의 어려움을 더 평화롭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정원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와 수용의 상징이 되었고 평화의 정원사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나는 이들에게 삶의 문제들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가르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우리 마음도 문제 앞에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 다시 중심을 잡고 평정을 유지한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그냥 둘러가듯 우리도 삶의 어려움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받아들이며 흘러가는 법을 배운다. 해가 구름에 가려져도 여전히 빛나듯 우리 내면의 평화도 일시적인 문제에 가려질 수 있으나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옛날 한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는 5가지 특별한 교훈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곱게 나이 들었다는 증거들을 아우르며 노인의 삶에서 발견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노인은 평생 자신의 정원을 가꾸며 살았습니다. 그의 정원은 다양한 식물과 꽃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곳에서 노인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원은 그에게 삶의 5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정원에서 서로 다른 식물들이 어울려 자라는 것을 보며 각각의 식물이 자신에게 맞는 곳에서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인간 관계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정원에서 혼자 보낸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과 깊게 소통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안목이었습니다. 노인은 잡초와 같이 정원을 해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삶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 예민하게 굴었던 문제들을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였습니다. 정원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며 노인은 삶의 문제들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연의 일부이며 변화와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은 삶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평범한 순간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정원은 매일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는 매일 새로운 아름다움과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그들에게 삶의 깊은 지혜와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노인의 정원은 단순히 식물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곱게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교훈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대화를 통해 여러분이 삶의 깊은 지혜와 평화를 찾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노인의 정원처럼 여러분의 삶도 다양한 교훈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평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언제든 새로운 통찰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다시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곱게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 5가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나이가 들어도 굳건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계절처럼 삶의 단계마다의 변화를 받아들여라. 물이 바위를 부드럽게 다듬듯 시간과 경험은 지혜로운 마음을 만든다. 우리는 주변에 꼰대같이 잘못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신사처럼 곱게 나이 든 사람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꼰대일 수도 있습니다. 요새 마음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내가 참 잘못 살았었구나 하는 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이 들면 곱게 나이가 든 것일까요? 오늘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평범한 하루에 감사함을 느끼고 만족하며 지낸다. 탐욕을 부리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감사함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면 곱게 나이가 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때 작은 마을에 선녀 같은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혜로운 해라 불리었고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 감사함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혜로운 해는 매일 아침 새벽 이슬이 맺힌 작은 정원으로 나가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정원 가장자리에서 작은 새싹을 발견했습니다. 그 새싹은 특별한 것 없는 평범한 것처럼 보였지만 해는 그 속에서 삶의 경이로움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그 새싹에게 물을 주며 그 새싹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 그 새싹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해는 이 작은 기적에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해의 집에 모였습니다. 해는 그들에게 꽃이 피어난 이야기를 들려주며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 새벽의 고요함, 해가 뜨고 지는 것 같은 일상의 순간들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소중한 선물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마을 사람들 중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평화롭지만은 않아요. 어떻게 평범한 하루에서 감사함을 찾을 수 있나요? 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함을 찾는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감사할 것을 3가지만 찾아보세요. 그러면 곧 당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웠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하루하루가 사실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로운 해와 그녀의 꽃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이 평범한 순간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찾는 법을 잊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간단한 진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삶은 작은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순간들 속에서 찾은 감사함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말이죠.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평범한 하루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쁨을 느껴라.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 삶의 소소한 순간들의 감사함을 흘려보내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만족으로 이어진다. 나무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잎을 피우고 떨어뜨리듯 우리의 삶도 변화하는 순간마다 소중함을 발견하고 감사할 것이 많다. 2번째로 혼자 있는 시간을 필수로 만들고 재충전한다. 나와의 명상 및 대화 시간은 사람이 온화해지는데 필수 조건입니다. 나와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급하거나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나와의 대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어느 봄날 마을의 젊은이들이 소나무 할아버지에게 찾아와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소나무 할아버지는 그들을 인근의 조용한 숲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각자 조용한 장소를 찾아 명상하며 하루를 보내라고 제안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처음에는 이 조용한 시간을 어색해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소나무 할아버지의 조언을 따라 각자 자신만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점점 그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이는 강가에 앉아 물이 부드럽게 돌을 감싸 흐르는 모습을 관찰하며 자신의 마음도 이처럼 부드럽게 흐르게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젊은이는 숲속 깊은 곳에서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내면과 대화를 나누며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젊은이들이 소나무 할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할아버지와 나누며 이 조용한 시간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소나무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자신과의 대화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듣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요함과 평화를 가르치며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찾는데 도움을 줍니다. 바다의 깊은 고요함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듯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깊게 탐색하라. 나무가 조용한 숲 속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듯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기반을 견고히 하라. 산이 구름 위로 솟아나듯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마음의 고요함을 높이 솟게 하여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라. 세 번째로, 나랑 안 맞는 관계를 억지로 가지지 않는다. 좋은 사람만 만나도 짧은 것이 인생입니다. 나랑 안 맞는 관계를 억지로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인연은 정리하는 것이 답입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조화로운 연못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다양한 물고기와 식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와 휴식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 연못에는 하나의 독특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물고기 비유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연못에는 두 마리의 물고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활동적이고 모험을 좋아하는 물고기였고 다른 하나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선호하는 물고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두 물고기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활동적인 물고기는 항상 새로운 모험을 찾아 연못 곳곳을 탐험하고 싶어 했지만 평화를 사랑하는 물고기는 조용한 연못의 한 구석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길 원했습니다. 결국 두 물고기는 서로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활동적인 물고기는 연못을 떠나 큰 강으로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끝없는 모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반면 평화를 사랑하는 물고기는 연못에 남아 조용한 생활을 계속하며 자신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다른 물고기들과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물고기는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이전보다 더 큰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우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각자의 길을 따라 자신에게 맞는 환경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나무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 토양에서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듯 우리도 우리에게 맞지 않는 관계에서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물이 자신의 길을 찾아 바다로 흐르듯 우리도 우리에게 맞는 길을 찾아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한다. 바람이 방향을 바꿔가며 가장 적합한 경로를 찾아가듯 우리도 우리에게 맞는 관계를 찾아 나아가야 한다. 네 번째로,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걸을 수 있는 안목이 있다. 젊었을 때는 사기꾼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런 사람을 걸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철이 안 들었다면 이런 사람을 구분해내는 능력이 부족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면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걸을 수 있는 안목을 길러내야 합니다. 옛날 멀고 먼 왕국에 현명한 정원사라 불리는 지혜로운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원에 비유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자신의 삶과 관계를 가꾸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정원은 다양한 식물과 꽃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행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국의 젊은 왕자가 현명한 정원사를 찾아와 자신의 삶의 해가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식별하고 걸러낼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현명한 정원사는 왕자를 정원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특별한 교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원사는 왕자에게 정원의 다양한 식물들을 보여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다시피 이 정원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각 식물은 서로 다른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일부 식물은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며 또 다른 식물들은 그늘에서 더 잘 자랍니다. 우리가 식물을 심을 때 그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정원사는 왕자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 잡초가 자라고 있는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잡초처럼 우리 삶에도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잡초들이 꽃과 식물의 영양분을 빼앗듯 부정적인 사람들은 우리의 에너지와 행복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잡초들을 주의 깊게 제거해야 합니다. 왕자는 정원사의 말을 깊이 새겨들었고 그날 이후로 자신의 삶에 해가 되는 사람들을 걸을 수 있는 안목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과 삶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정원처럼 가꾸어 나갔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왕국에서 가장 현명한 왕으로 자라났습니다. 숲 속의 나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만 잘 자라듯 우리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관계 속에서만 진정으로 번영할 수 있다. 물은 오염된 곳을 피해 깨끗한 길을 찾듯 우리도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바람이 때로는 먼지를 날리워 깨끗한 공기를 만들듯 우리도 우리 삶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들을 걸러내야 한다. 다섯 번째로 예민하게 굴었던 문제들도 이젠 그러려니 한다. 예전에 예민하게 굴었던 문제도 어른이 되면 부드럽게 넘길 줄 알게 됩니다. 40이 넘으면 남자는 좀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혈기로 예민하게 굴었던 문제가 있었다면 나이 들어서는 포용력을 가져야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평화의 정원사라 불리는 현명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 노인은 삶의 문제들을 예민하게 대하지 않고 그러려니 하며 받아들이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노인의 정원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있었고 각 식물은 자신만의 시간에 꽃을 피우며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정원의 한 구석에는 특별히 아무리 노력해도 자라지 않는 꽃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꽃이 왜 피지 않는지 노인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노인은 항상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인내와 수용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이 제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에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폭풍이 지나간 후 놀랍게도 그동안 피지 않던 꽃이 아름답게 꽃을 피웠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노인에게 달려가 그 비밀을 물었습니다. 노인은 평화롭게 대답했습니다. 바람과 비는 이 꽃에 필요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문제들도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는데 필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며 자연의 흐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노인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작은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고 삶의 어려움을 더 평화롭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정원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와 수용의 상징이 되었고 평화의 정원사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나는 이들에게 삶의 문제들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가르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우리 마음도 문제 앞에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 다시 중심을 잡고 평정을 유지한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그냥 둘러가듯 우리도 삶의 어려움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받아들이며 흘러가는 법을 배운다. 해가 구름에 가려져도 여전히 빛나듯 우리 내면의 평화도 일시적인 문제에 가려질 수 있으나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옛날 한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는 5가지 특별한 교훈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곱게 나이 들었다는 증거들을 아우르며 노인의 삶에서 발견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노인은 평생 자신의 정원을 가꾸며 살았습니다. 그의 정원은 다양한 식물과 꽃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곳에서 노인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원은 그에게 삶의 5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정원에서 서로 다른 식물들이 어울려 자라는 것을 보며
각각의 식물이 자신에게 맞는 곳에서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인간 관계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정원에서 혼자 보낸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과 깊게 소통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안목이었습니다. 노인은 잡초와 같이 정원을 해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삶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 예민하게 굴었던 문제들을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였습니다. 정원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며 노인은 삶의 문제들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연의 일부이며 변화와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은 삶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평범한 순간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정원은 매일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는 매일 새로운 아름다움과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그들에게 삶의 깊은 지혜와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노인의 정원은 단순히 식물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곱게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교훈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대화를 통해 여러분이 삶의 깊은 지혜와 평화를 찾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노인의 정원처럼 여러분의 삶도 다양한 교훈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평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언제든 새로운 통찰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다시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곱게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 5가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나이가 들어도 굳건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계절처럼 삶의 단계마다의 변화를 받아들여라. 물이 바위를 부드럽게 다듬듯 시간과 경험은 지혜로운 마음을 만든다. 우리는 주변에 꼰대같이 잘못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신사처럼 곱게 나이 든 사람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꼰대일 수도 있습니다. 요새 마음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내가 참 잘못 살았었구나 하는 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이 들면 곱게 나이가 든 것일까요? 오늘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평범한 하루에 감사함을 느끼고 만족하며 지낸다. 탐욕을 부리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감사함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면 곱게 나이가 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때 작은 마을에 선녀 같은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혜로운 해라 불리었고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 감사함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혜로운 해는 매일 아침 새벽 이슬이 맺힌 작은 정원으로 나가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정원 가장자리에서 작은 새싹을 발견했습니다. 그 새싹은 특별한 것 없는 평범한 것처럼 보였지만 해는 그 속에서 삶의 경이로움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그 새싹에게 물을 주며 그 새싹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 그 새싹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해는 이 작은 기적에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해의 집에 모였습니다. 해는 그들에게 꽃이 피어난 이야기를 들려주며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 새벽의 고요함, 해가 뜨고 지는 것 같은 일상의 순간들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소중한 선물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마을 사람들 중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평화롭지만은 않아요. 어떻게 평범한 하루에서 감사함을 찾을 수 있나요? 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함을 찾는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감사할 것을 3가지만 찾아보세요. 그러면 곧 당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웠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하루하루가 사실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로운 해와 그녀의 꽃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이 평범한 순간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찾는 법을 잊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간단한 진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삶은 작은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순간들 속에서 찾은 감사함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말이죠.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평범한 하루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쁨을 느껴라.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 삶의 소소한 순간들의 감사함을 흘려보내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만족으로 이어진다. 나무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잎을 피우고 떨어뜨리듯 우리의 삶도 변화하는 순간마다 소중함을 발견하고 감사할 것이 많다. 2번째로 혼자 있는 시간을 필수로 만들고 재충전한다. 나와의 명상 및 대화 시간은 사람이 온화해지는데 필수 조건입니다. 나와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급하거나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나와의 대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어느 봄날, 마을의 젊은이들이 소나무 할아버지에게 찾아와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소나무 할아버지는 그들을 인근의 조용한 숲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각자 조용한 장소를 찾아 명상하며 하루를 보내라고 제안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처음에는 이 조용한 시간을 어색해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소나무 할아버지의 조언을 따라 각자 자신만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점점 그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이는 강가에 앉아 물이 부드럽게 돌을 감싸 흐르는 모습을 관찰하며 자신의 마음도 이처럼 부드럽게 흐르게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젊은이는 숲속 깊은 곳에서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내면과 대화를 나누며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젊은이들이 소나무 할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할아버지와 나누며 이 조용한 시간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소나무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자신과의 대화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듣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요함과 평화를 가르치며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다의 깊은 고요함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듯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깊게 탐색하라. 나무가 조용한 숲속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듯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기반을 견고히 하라. 산이 구름 위로 솟아나듯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마음의 고요함을 높이 솟게 하여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라. 3번째로 나랑 안 맞는 관계를 억지로 가지지 않는다. 좋은 사람만 만나도 짧은 것이 인생입니다. 나랑 안 맞는 관계를 억지로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인연은 정리하는 것이 답입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조화로운 연못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다양한 물고기와 식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와 휴식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 연못에는 하나의 독특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물고기 비유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연못에는
두 마리의 물고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활동적이고 모험을 좋아하는 물고기였고, 다른 하나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선호하는 물고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두 물고기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활동적인 물고기는 항상 새로운 모험을 찾아 연못 곳곳을 탐험하고 싶어 했지만, 평화를 사랑하는 물고기는 조용한 연못의 한 구석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길 원했습니다. 결국 두 물고기는 서로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활동적인 물고기는 연못을 떠나 큰 강으로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끝없는 모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반면 평화를 사랑하는 물고기는 연못에 남아 조용한 생활을 계속하며 자신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다른 물고기들과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물고기는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이전보다 더 큰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우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각자의 길을 따라 자신에게 맞는 환경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나무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 토양에서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듯, 우리도 우리에게 맞지 않는 관계에서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물이 자신의 길을 찾아 바다로 흐르듯, 우리도 우리에게 맞는 길을 찾아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한다. 바람이 방향을 바꿔가며 가장 적합한 경로를 찾아가듯, 우리도 우리에게 맞는 관계를 찾아 나아가야 한다. 네 번째로,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걸을 수 있는 안목이 있다. 젊었을 때는 사기꾼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런 사람을 걸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철이 안 들었다면 이런 사람을 구분해내는 능력이 부족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면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걸을 수 있는 안목을 길러내야 합니다. 옛날 멀고 먼 왕국에 현명한 정원사라 불리는 지혜로운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원에 비유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자신의 삶과 관계를 가꾸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정원은 다양한 식물과 꽃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행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국의 젊은 왕자가 현명한 정원사를 찾아와 자신의 삶에 해가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식별하고 걸러낼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현명한 정원사는 왕자를 정원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특별한 교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원사는 왕자에게 정원의 다양한 식물들을 보여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다시피 이 정원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각 식물은 서로 다른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일부 식물은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며, 또 다른 식물들은 그늘에서 더 잘 자랍니다. 우리가 식물을 심을 때 그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정원사는 왕자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 잡초가 자라고 있는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잡초처럼 우리 삶에도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잡초들이 꽃과 식물의 영양분을 빼앗듯, 부정적인 사람들은 우리의 에너지와 행복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잡초들을 주의 깊게 제거해야 합니다. 왕자는 정원사의 말을 깊이 새겨들었고, 그날 이후로 자신의 삶에 해가 되는 사람들을 걸을 수 있는 안목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과 삶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정원처럼 가꾸어 나갔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왕국에서 가장 현명한 왕으로 자라났습니다. 숲 속의 나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만 잘 자라듯, 우리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관계 속에서만 진정으로 번영할 수 있다. 물은 오염된 곳을 피해 깨끗한 길을 찾듯, 우리도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바람이 때로는 먼지를 날리워 깨끗한 공기를 만들듯, 우리도 우리 삶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들을 걸러내야 한다. 다섯 번째로, 예민하게 굴었던
문제들도 이젠 그러려니 한다. 예전에 예민하게 굴었던 문제도 어른이 되면 부드럽게 넘길 줄 알게 됩니다. 40이 넘으면 남자는 좀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혈기로 예민하게 굴었던 문제가 있었다면 나이 들어서는 포용력을 가져야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평화의 정원사라 불리는 현명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 노인은 삶의 문제들을 예민하게 대하지 않고 그러려니 하며 받아들이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노인의 정원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있었고 각 식물은 자신만의 시간에 꽃을 피우며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정원의 한 구석에는 특별히 아무리 노력해도 자라지 않는 꽃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꽃이 왜 피지 않는지 노인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노인은 항상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인내와 수용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이 제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에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폭풍이 지나간 후 놀랍게도 그동안 피지 않던 꽃이 아름답게 꽃을 피웠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노인에게 달려가 그 비밀을 물었습니다. 노인은 평화롭게 대답했습니다. 바람과 비는 이 꽃에 필요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문제들도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는데 필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며 자연의 흐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노인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작은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고 삶의 어려움을 더 평화롭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정원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와 수용의 상징이 되었고 평화의 정원사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나는 이들에게 삶의 문제들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가르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우리 마음도 문제 앞에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 다시 중심을 잡고 평정을 유지한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그냥 둘러가듯 우리도 삶의 어려움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받아들이며 흘러가는 법을 배운다. 해가 구름에 가려져도 여전히 빛나듯 우리 내면의 평화도 일시적인 문제에 가려질 수 있으나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옛날 한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는 5가지 특별한 교훈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곱게 나이 들었다는 증거들을 아우르며 노인의 삶에서 발견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노인은 평생 자신의 정원을 가꾸며 살았습니다. 그의 정원은 다양한 식물과 꽃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곳에서 노인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원은 그에게 삶의 5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정원에서 서로 다른 식물들이 어울려 자라는 것을 보며 각각의 식물이 자신에게 맞는 곳에서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인간 관계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정원에서 혼자 보낸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과 깊게 소통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벌러내는 안목이었습니다. 노인은 잡초와 같이 정원을 해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삶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 예민하게 굴었던 문제들을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였습니다. 정원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며 노인은 삶의 문제들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연의 일부이며 변화와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은 삶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평범한 순간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정원은 매일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는 매일 새로운 아름다움과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그들에게 삶의 깊은 지혜와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노인의 정원은 단순히 식물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곱게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교훈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대화를 통해 여러분이 삶의 깊은 지혜와 평화를 찾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노인의 정원처럼 여러분의 삶도 다양한 교훈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평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언제든 새로운 통찰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다시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